망고 TV 2022년 8월 5일 아침, 우리나라의 기술로 만들어낸 달 탐사선 다누리가 우주로 떠났어. 지난 6월 21일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 이후 2개월 만에 이루어진 달 탐사선 다누리의 발사는 우리나라의 높은 우주 과학 기술 수준을 보여주었어. 그리고 이 모든 과학기술 발전의 중심에는 바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있단다. 지난 6월 21일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는 우주 발사체야. 인공위성이나 탐사선 등을 우주로 보내기 위한 운송 수단을 우주 발사체라고 하는데, 우주 발사체는 지구의 중력을 이기고 우주로 날아갈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엔진은 물론이고 다양한 부속 장치들을 개발해서 조립하는 수준 높은 기술이 필요해. 우리나라 항우연 연구진은 지난 2013년 러시아와 공동 개발한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를 쏘아 올렸고, 불과 9년 만에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로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지. 이러한 우리나라의 기술 발전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어. 누리호는 3단으로 이루어져 있어. 4개의 엔진과 연료 탱크, 추진제 탱크로 이루어져 있는 1단 로켓은 누리호가 중력을 이겨내고 하늘로 솟아오르게 한 후 발사 123초 만에 고도 60km 상공에서 분리되었어. 1단 로켓이 분리되면 작동을 시작하는 2단 로켓은 시속 6,400km에서 15,000km의 속도로 빠르게 고도를 높여주고 위성을 덮고 있는 덮개를 분리시킨 후 고도 272km 하늘에서 발사 269초 만에 분리되었어. 누리호의 3단 로켓에는 국내의 4개 대학에서 만든 큐브 위성 4개가 들어있어. 3단 로켓은 큐브 위성들을 고도 700km 하늘에 올려놓은 후 발사 875초 후 분리되어 떨어졌어. 연료 공급이 멈추지 말아야 해. 액체 연료가 탈 때 엔진에서 엄청난 압력과 높은 온도가 발생하는데, 이 압력과 온도 때문에 일시적으로 연료 공급이 멈추는 현상이 생겨. 항우연의 연구진들은 수십 차례의 시험과 설계 수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어. 높은 압력과 고온을 견디는 탱크가 필요해. 연료가 잘 탈 수 있도록 돕는 추진제 탱크는 발사체 중에서 가장 크지만 두께는 약 2mm에 불과해.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얇고 가벼우면서도 높은 압력, 고온과 저온을 모두 견디는 탱크를 제작했어. 엔진 클러스터링, 제일 어려운 건 이거야. 클러스터링은 강력한 힘을 내기 위해 4개의 엔진을 묶어 쓰는 방법이야. 엔진 4개가 하나의 엔진처럼 동시에 같은 힘을 내야 하기 때문에 연료 공급, 온도, 압력 등을 아주 똑같이 유지해야 해. 누리호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이었어. 우주과학은 거대한 종합예술과 같아. 우주는 지구와 환경이 전혀 달라. 공기도 없고 온도도 아주 낮아. 또한 우주 방사선도 있고 땅과의 거리도 아주 멀어. 그래서 사용하는 재료, 무선 통신 기술, 설계, 열, 전자, 제작 기술까지 정말 많은 분야의 과학이 종합되어야 하지. 우리가 보는 로켓이나 인공위성은 한두 사람의 뛰어난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있는 합작품이야. 싸우는 거 아니에요. 회의하는 거예요.
항우연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하기 때문에 회의가 정말 많아. 회의 때는 기술적인 사실들을 중심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가끔 놀라기도 해. 정작 회의하는 연구자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말이야. 핵심 기술, 안 가르쳐 주지. 어떤 나라든 우주 발사체나 위성 제작에서 중요한 핵심 기술은 다른 나라에 가르쳐 주지 않아. 나로우를 만들 때 고체 연료를 쓰는 2단 로켓은 우리나라가, 액체 연료를 쓰는 1단 로켓은 러시아가 만드는 공동 작업을 했거든. 공동 작업이라고는 하지만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설계도도 보여주지 않고 만드는 곳에도 못 들어오게 할 정도로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진짜야. 누리호에 들어가는 부품이 30만 개나 된다는 사실을 아니? 그 수많은 부품을 잘 조립해서 우주로 가는 로켓을 만드는 건 절대로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없어. 설계하고 비행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또 검사하고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해보고, 누리호의 성공은 이런 과정을 수천 번 반복하면서 틀린 것을 찾고 고쳐낸 과정의 결과야.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과는 다르게 다누리는 지구 궤도를 벗어나 달로 향하고 있는 우주선이야. 무사히 발사되었지만 완전한 성공까지는 몇 가지 큰 고비가 남아있어. 우선 달에 도착할 때까지 약 9번의 비행 방향 수정을 해야 하고, 달 주변에 도착하면 착륙을 위해 속도를 서서히 늦추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분화구를 피해서 무사히 착륙해야 하지. 만약 다누리가 이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무사히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달 탐사선을 가진 나라가 될 거야. 1992년 우리나라의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를 쏘아 올렸을 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2번째로 인공위성을 보유한 나라였어. 하지만 그 후 불과 30여 년 만에 세계 6, 7위의 우주과학기술 강국이 되었지. 이것은 수많은 과학자들과 기술진들의 노력이 모여 쌓아올린 훌륭한 결과인 거야. 또한 경제적인 이익이나 기술적인 활용을 위해서 지구 궤도로 쏘아올리는 인공위성과 다르게 우주로 달 탐사선을 보낸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인류의 지식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해. 우리나라가 그만한 과학기술력을 가진 선진국이란 뜻이고 말이야. 미래에는 우주과학이 더욱 중요해질 거야. 마음꽃 친구들 중에서도 미래의 항우연 연구진이 있지 않을까?